수학과 통계 첫 번째 시간 1강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요, 절대로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뭐만 잘해도 사치 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해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덧셈은 합의 법칙, 곱셈은 곱의 법칙, 뺄셈은 여사건이라든가 나눗셈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수준 같은 경우 경우수를 다 구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해도 경우수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의 법칙부터 가겠습니다. 합의 법칙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큰 사건이 있어요.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나누어 가지고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자는 얘기죠. 이게 A가 M 가지고 B가 N 가지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수는 얼마가 되더라? 두 개 더해주면 되죠. M 플러스 N까지 해야 되더라. 이게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보통 보면 곱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의 법칙만 잘 딱 나눠주기만 한다면 웬만한 경우의 수 문제들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교집합이 없게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한다면 경우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고 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랬을 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 경우 수를 구하는 방법을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곱의 법칙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건 A, B에요.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 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가지예요.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수, 이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 N면,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난다.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더라? M가지, M 곱하기 N가지. 그게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 순서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 M가지가 오고 여기 N가지가 온다면, 여기 첫 번째 한 가지 있을 때 N가지가 되고, 두 가지일 때 또 N가지, M가지 있을 때 전부 다 N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수는 M 곱하기 N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것. 곱의 법칙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경우수 구할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강의를. 혹시 그 경우수 구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자연수 A가요, N이 A의 L승 곱하기 B의 M승,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이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수를 에다가 1을 더합니다. L 플러스 1에서요 M 플러스 1까지. 왜냐하면 N의 약수는요, A의 L승의 약수도 전부 다 N의 약수가 되거든요. A의 L승의 약수는 A 0승부터 A L승까지 L 플러스 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P M승의 약수도 전부 다 N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N의 약수끼리 곱해줘도 당연히 N의 약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수는 L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A의 L승의 약수를 싹 더하는 거예요. A의 0승 플러스 A의 1승 해서 어디까지? A의 L승까지. 여기다가 곱해줘요. B의 0승부터 B의 1승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B의 M승까지. 이렇게.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 가능한 금액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 3개가 있고 1000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 가능한 금액 같은 경우는 500원 2개가 1000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원짜리가 5개 이상이 된다면은 100원짜리 5개가 얼마가 된다는, 500원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은. 근데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지불 가능한 방법. 지불 가능한 것은, 자, 100원짜리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이걸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1가지, 2가지, 3가지, 까지가 있겠죠. 이렇게. 500원짜리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하나도 지불 안 하는 것도 있고, 1가지 지불하는 것도 있고, 2가지, 3가지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도 없고, 하나만 지불할 수 있는 것. 2개를 지불할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잇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잇따라서. 그래서 이 가지수 얼마? 이 가지수는 3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곱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불 가능한 금액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500원짜리 2개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같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1000원을 500원 2개로 교체를 하십시오. 두 개로 교체 해서 경우수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원짜리는 그대로 몇 개가 되는 것이고요. 100원짜리는 3개가 되는 거죠.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몇 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10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4개로 바꿀 수 있잖아. 7개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금액수는 똑같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을 그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3 플러스 1 곱하기 7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32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한 대로만 그냥 따르고 있죠. 그렇죠. 누군가 저한테 선생님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억지로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하려고. 왜? 어디에 잘못했을까? 보이나요? 보이네요. 고마워요. 뭐죠? 그렇죠. 여기 가지수를 보면 4가지, 3가지가 있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버리냐면 빵원도 있죠. 빵원도. 지불 가능한데 빵원 돈 하나도 돈 안 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거 빵원 될 수도 있고 빵원 안 되잖아 이거. 가지수가 3 플러스 1이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부터 3개까지, 하나도 안 하는 것부터 7개까지 있는 거니까 이것도 1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미션은 뭘로 할까요? 그렇죠. 저기 경우의 수, 처음 시작했을 때 경우의 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이것만 빨간색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